안녕하십니까. 아침 한개입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군사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시간입니다. 우선 11월 14일에 유엔 사령부가 문화재청에 현장 조사 지원을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비무장지대 또는 철거된 지피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유엔사의 활동이 점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20차 한국과 유엔의 군축 비확산 회의가 있었습니다. 11일부터 12일 사이에 서울에서 있었는데요. 국제 군축 비확산 외교의 과거와 미래, 그 다음에 핵 비확산 조약 NPT라고 합니다. 발효 50주년과 핵 비확산 체결 체제, 그 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한 지역 이슈 등이 다루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블록 4번 핵 추진 잠수함 SSN 796 USS 뉴저지함이 진수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 버지니아급이 지속적으로 건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태평양 미 해병 항공단에 27년 만에 비행단 지원대가 재창설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 해병대 항공단의 작전 수행 능력이 대폭 향상이 되었습니다. 제24 항공전대 예하로 편성이 되어 있던 24 해병 비행단 지원 파견대가 증설 확대되면서 부대 명칭을 174 해병 비행단 지원대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RC-135W 리벳 조인트가 오키나와에 재배치된 내용입니다. 2021년 7월 14일 한반도 상공에서 17시간 이상 정찰 비행을 했던 RC-135W 리벳 조인트와 동일한 기체입니다. 11월 14일 오키나와 가데나에 재배치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국 수상함 두 척이 대한해협을 통과해서 동해로 진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진입 일자는 11월 13일입니다. 14시 00경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동해로 진입을 했으며 일본 방위성 통합 막료 간부가 11월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통과한 항로는 대마도 남서쪽 약 150km 해상을 통과를 했고 이 중국 수상함을 해상자위대 소속의 P1 해상 초계기와 사세보에 주둔을 하는 미사일 고속정대 PG-826번 오타카가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통과한 구축함은 DDG-122번 당산함과 FFG 579번 한단함, 이 모두는 북해함대 제19축함 지대 소속입니다. 일곱 번째는 프랑스 공군의 참모총장이 일본 항공자위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국방 관련 장관과 참모총장들이 일본을 방문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러한 조짐입니다. 11월 15일 날짜를 정리를 해드리면 중국 공군 공군기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지속적으로 침범을 하고 있는데 15일에는 Y9 전자전기가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 해군이 딱 두 척을 가지고 있는 잠수함 지원함 중에 한 척인 AS-40 USS 프랑크 케이블이 일본 요코하마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상황입니다. 잠수함 지원함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방문을 했던 미 해군부 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가 11월 7일 캘리포니아 펜들턴에 있는 제1원정군 사령부를 방문한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군부 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의 최근 행보를 보면 해군보다 해병대를 집중적으로 방문을 하고 무엇인가 점검을 하는 그러한 인상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번째는 필리핀 해군이 대한민국의 퇴역 초계함인 포항급 PCC 771번 안동함의 구매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네이비 레코건디에이션이라는 웹진이 11월 12일 보도한 것이 확인이 된 것이고, 이에 따르면 필리핀 국방부와 해군의 장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안동함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의 위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태평양에 두 척의 항공모함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미국이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호주 해군의 구축함인 DDG-41번 브리즈번이 일본 요코즈카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이 브리즈번 함은 아마 21일 날 일본의 시코쿠 남단에서 5개국 연합 해상 훈련에 참가를 했습니다. 캐나다 호위함 FFH-338번 위니펙이 11월 15일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화이트비치 나발 퍼실리티라고 하는 미 해군의 항구에 입항을 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의 수행을 위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상 환적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1월 16일입니다. 중국 공군기가 대만 방공구역을 침범을 했는데 Y8 엘린트, Y11 전투기, Y10 전투기, Y8 전자전기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중국 티벳에 탕슈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라사곤가 비행장에서 대규모의 지하시설이 건설 중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우리들이 통상 라싸라고 부르는 그곳인데 정확한 현지 명칭은 라사곤가 비행장이라고 합니다. 인도와의 무력 충돌을 대비해서 지하시설을 지금 중국이 대규모로 건설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신형 장거리 폭격기 H-6J에서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이 실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19일 날 독도의 방공 시역별구역을 침범을 했던 중국 공군의 H-6K를 중국 해군용으로 개조를 한 것이 H-6J입니다. 공대함 미사일의 발사 훈련은 해남도에서 실시가 되었다고 외신들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한 부대는 중국 해군 항공병 제23 항공연대입니다. 미 공군 핵정찰기가 WC-135W 컨스탄트 포에닉스가 11월 16일 새벽 일본에서 재식별이 되었습니다. 미국 본토로 돌아갔던 기체인데 다시 일본 쪽으로 재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11월 17일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에 있는 외국인 대사들을 초청을 해서 원탁 회의를 개최했다는 내용입니다. 총 20개국의 대사가 참여를 했고요. 유엔군 사령관의 직책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인 폴 라카메라 대장이 진행을 했으며 캠프 보나파스 판문점에 있는 미군 기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실시했다라고 유엔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에 관련 소식인데요. 북한이 전국 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 전시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동영상도 일부 공개가 됐는데 북한이 나노 쪽에 그 나노 산업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미 공군이 F-15E에서 전술 핵무기를 운용하는 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넬리스 공군기지에 소속이 되어 있던 그 F-15E가 그 네바다주에 있는 토노파 비행장 시험장이라는 곳에 전술 핵무기인 B-61-3과 B-61-4를 투하하는 시험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미 해병대와 육상자위대가 현재 액티브 쉴드라는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유사시에 미 해병대와 육상자위대가 연합으로 공동 대응을 하는 절차를 훈련하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 특이한 거는 고속 수송선인 USNS 괌이 그 요코하마에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그 육상자위대와 미 육군 제7사단, 미 해병대, 미 공군 등이 일본 육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너무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11월 18일에는 그 대만 공군의 제4 전투 전술 비행단이 최신형인 F-16V 블록 2 바이퍼 전투기를 전력화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이 그 어떤 그 기술적 수준이 점점점 높아지고 눈에 띄게 대만군의 전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 공군기가 대만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을 했고요. Y8 그 정찰기하고 KJ-500 공중조기 경보기, 그 다음에 Y9 전자전기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수중 충돌, 그 남중국해에서 이제 그 항해 중에 수중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알려진 미 해군 잠수함 SSN 22번 USS 코네티컷함이 괌을 출항을 해서 그 미 서부 해안으로 항해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그 하와이의 그 잠수함 수리 시설이 부족해서 미 서부 지역에서 수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샌디에고 쪽으로 항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차세대 해상 초계기로 P-8K 6대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2022년도에 첫 기체를 인수할 예정이고 현재 운용 중인 그 P-3C를 대체를 할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 인수 일정이나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봅니다. 11월 19일에는 미 7보병사단과 육상자위대가 미국 본토에서 라이징 썬더 21이라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특이한 건 분대장, 보병 분대장과 그 보병 소대의 화기팀이 야간 실사격 훈련을 실시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그 미 육군 제7보병사단과 육상자위대는 실기동 훈련을 실시를 하는데 이 내용이 대한민국 안보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보병 7사단에 편제되어 있는 부대가 주한미군 예하 제2보병사단의 예하부대라는 겁니다. 미 해병대의 FA-18 호넷과 KC-130J 슈퍼 헤라클레스가 공중급유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프로펠러 비행기가 제트기한테 공중급유를 실시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의 제68번째 구축함이 취역을 했습니다.
이 구축함은 12월 8일 하와이에서 이제 그 공식 취역을 할 예정이고요. 함의 이름은 DDG 118번 USS 다니엘 이노우에라는 배입니다. 11월 20일 잠깐만 21일 먼저 가기 전에 여기 빠졌군요. 그 대한민국 해군 사관학교 생도생의 그 해상 순항훈련 전단이 그 샌디에고에 입항을 했습니다. 11월 20일은 미국, 일본, 호주, 카나다, 독일 해군이 일본 시코쿠 남단에서 5개국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과 일본 해상자위대 경항모 이즈모가 참가를 했고요. 독일 해군의 호위함 바이에른함도 참가를 했습니다. 괌에 있던 항모 칼빈슨이 일본해로 진출을 했습니다. 일본이 오키나와 미야코지마에 대한미사일을 배치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배치된 대한미사일은 타입 03과 타입 88번입니다. 중국 해군이 미야코지마 해협을 지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정찰기 28C 조인트 스타즈가 한반도에서 식별이 됐습니다. 기체번호는 99-0006이고요. 로니 31이라는 호출보를 사용을 했습니다. 11월 21일 오늘입니다. 유엔사가 판문점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의무 후송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유엔사 경비대대와 제2전투항공여단이 캠프 보나파스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판문점에 있는 캠프 보나파스가 2건이 이 관련 뉴스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별을 했는데 이번엔 총 9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H-6 폭격기, J-10 전투기, J-16 전투기, KJ-500 아왁스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군 대표팀이 네덜란드 사이버 사령부가 주최한 국제 사이버 공격 및 방어 훈련인 사이버넷 2021에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해군 해상초계기 P3K2 오라이언이 동중국해 감시 활동을 시작한 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2021년 11월 셋째 주에 주간 뉴스는 이 정도 정리를 해드리고요. 제 방송과 언론에 공개된 내용들을 합쳐보시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깥에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끝나고 나면 추위가 조금 더 우리 곁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